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됐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 계속해서 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더 자세한 미국 증시 시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이제 하루 쉬고 왔는데요. 이틀간 뉴욕 지수 흐름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증시는 옐런 장관의 증세 압박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네요. 네, 옐런 장관이 상공회의소 주최 포럼에 나서가지고 증세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또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건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2조 3천억 달러짜리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조세 피난처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이제 그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뭐 모두 드러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법인세가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균 수준으로 회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28%로 올려야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최저 한도 설정하는 법인세를 최저 한도를 설정하는 이런 문제가 주요 7개국 G7과 G20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끌어내겠다. 서로 합의를 하겠다. 그래서 텍스 헤이븐 지역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이제 수익을 유보시키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없애겠다. 뭐 이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열리는 G7 재무장관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고 이러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모두 마이너스 1%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재무장관이 나서가지고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최저 한도 설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는 모습이었고 결국은 다우 3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밟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작년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2월, 3월 같이 그때 50일 이평선을 이렇게 누르고 올라오는 그럴 때와는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반등의 어떤 탄력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FOMC 회의록 내용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은 연준의 어떤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뭔가 어쩌면은 리스크가 빨리 좀 공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털고 가자는 그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존의 입장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다만 시장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축소하는 데 대해서 논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회의록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그 경제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좀 일부 총재들이 자산 구매 속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언젠가는 이제 할 거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있을 FOMC 회의로 이제 잠시 좀 유보하는 그런 모습이 컸습니다. 뭔가 FOMC 회의에서 어떤 전반적으로 금리를 확정적으로 뭐 절대 불변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서는 오늘 조금 뭔가 강력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6월달 FOMC 회의까지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경제가 확실하게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용 시장이 더 불안정한 데이터로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현 수준에서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결론을 어필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20년물 국채 수익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수익률이 6.5%나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이
소폭 이제 반등하는 것과는 또 다른 굉장히 또 급등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에 3만 달러까지도 붕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만 681달러까지 정말 600여 달러밖에 안 남겨두고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해가지고 3만 8천 불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 최고점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팔았다라는 거를 지금 JP모건에서 진단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하락을 시켰는데 특히나 중국의 인민은행이 암호화폐를 지불 결제 수단으로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모습을 박았죠. 그러면서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너무 투기적이었다라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하면서 가격을 하락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하락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에너지 업종도 마이너스 3.4%대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었는데 130만 배럴이나 증가를 했죠. 휘발유 재고량이 급감을 했지만 그거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현상이다라는 그런 평가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대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연준에서 어떤 조기 긴축을 서두를 거다. 지금 뭐 내년 이후까지도 편안하게 지금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올해 하반기로 이제 땡겨지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란과의 문제, 여기에 가상화폐 폭락 같은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는 평가도 있고 달러 인덱스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고요. 아시아 지역이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 수요 부족 이런 것들도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단타 주식들이 정말 오늘 하루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AMC 주가가 마이너스 11%나 급락을 했는데 밈 주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단타로 매매하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데 지금 보면 게임스탑이 마이너스 7%, 익스프레스가 마이너스 5% 그리고 네이키드 브랜드 그룹이 마이너스 9%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지수 하락보다는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시스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연준에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유통 관련 주식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디포도 굉장히 지금 좋은 그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어제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또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국면도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물량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의류 산업이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습니다. 타겟은 지금 반대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5%나 상승을 했는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전체를 멀티라인 리테일 산업 전체를 2%대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나 엘브랜드, 노드스톤, 콜스, 베스트바이, 홈디포 같은 대표적인 유통 주식들이 오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지수 흐름이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남아있는 주요 이슈들은 어떤 걸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장중에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긴 했는데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반등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도주에 대한 어떤 확신이 형성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레디시라든가 뭐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밈스탁을 매매하는 그런 비중이 더 높아지고 손실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내일 경기 선행지수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만 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통주들 BJ스라든가 퀄스, 랄프로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이어서 조금 하락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